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늘이 뚫린 듯 하얀 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이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하얗게 변해버린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퍼붓는 눈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방문을 열기조차 힘겨웠고 산새들조차 둥지에 웅크려 날개짓을 멈춘 채 숨죽이고 있던 그런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처마 끝에는 어른 팔뚝만 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칼날처럼 번뜩였고 밤이 되면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대며 마치 누군가 문을 열라고 아우성치는 듯한 소리를 내어 아이들은 이불 속으로 깊이 파고들곤 했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사람들은 겨우내 모아둔 식량과 갓감이 바닥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화로 곁에 모여 앉아 긴 한숨을 내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끝자락, 산과 맞닿은 외딴 오두막에는 칠성이라는 이름의 젊은 나무꾼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힘이 장사여서 마을의 그스니를 도맡아 하던 착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살아왔지만 그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고 마을의 독거노인들이 땔감이 없어 냉골에서 떨고 있으면 자신의 몫을 쪼개어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는 따뜻한 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집은 비록 낡고 허름하여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남을 위하는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기에 그는 추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아침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째 계속되던 눈보라가 잠시 잦아드는가 싶더니 마을 아랫집 할머니 댁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것을 칠성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 보니 할머니는 땔감이 다 떨어져 차가운 방바닥에서 우리불 하나에 의지해 오들오들 떨고 계셨고 그 모습을 본 칠성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집에 남은 마지막 장작 몇 개를 가져와 급히 불을 지펴드렸지만 이대로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이 뻔했기에 그는 곧바로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짐승들도 굶주려 사나워진 때라며 위험하다고 그를 말렸지만 칠성은 얼어가는 이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단단히 끈을 동여매고 눈 덮인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 때문에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진 듯 힘들었고 나무 가지에 쌓인 눈뭉치가 수시로 쏟아져 내려 칠성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부딪혀 기괴한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고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올 때마다 칠성의 속눈썹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어 앞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이를 악물고 눈을 헤치며 더 깊은 산속으로 마른 나무가 있을 법한 곳을 찾아 묵묵히 올라갔고 그의 등 뒤로는 굵은 땀방울이 식어 차갑게 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할머니의 방을 따뜻하게 데워드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두려움을 떨쳐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칠성의 귀에 바람 소리와는 다른 아주 낮고 깊은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며 내는 소리인가 싶어 무시하려 했으나 소리는 점점 더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들려왔고 칠성은 본능적으로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칠성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눈 덮인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그곳에는 사냥꾼들이 파놓은 깊은 함정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 안을 들여다본 순간 칠성은 심장이 뱉는 듯한 공포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구덩이 안에는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빠져 있었는데 녀석은 며칠을 굶었는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고 뒷다리 하나는 날카로운 나무창에 찔려 붉은 피가 하얀 눈을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을 보자마자 크게 포효하려 했으나 기력이 다했는지 그저 낮은 그르렁거림만을 토해내며 노란 호박 같은 눈동자로 칠성을 쏘아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살기보다는 깊은 절망과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으나 함정에 빠져 죽음을 기다리는 짐승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여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고 호랑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같은 물기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 공포는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구덩이 아래를 향해 조용히 말을 건넸는데 상구님, 제가 해코지하려는 것이 아니오라. 그저 돕고 싶어 그러니 부디 노여워 마십시오. 라고 말하며 호랑이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신기하게도 호랑이는 칠성의 말을 알아들은 것인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멈추고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다친 다리를 칠성에게 내보이며 가만히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인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인지 알 수 없었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주변에 있는 튼튼한 택넝쿨을 찾아 단단한 동아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얼어 터질 듯 시려왔지만 칠성은 쉴 새 없이 손을 놀려 밧줄을 꼬았고 한쪽 끝을 큰 나무 기둥에 묶은 뒤 조심스럽게 구덩이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구덩이 바닥에 발이 닿자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와 맹수 특유의 노린내가 진동하여 칠성은 다시금 오금이 저려왔으나 그는 꾹 참고 호랑이의 다친 다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가 칠성의 얼굴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했지만 칠성은 아프더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라고 속삭이며 호랑이의 다리에 박힌 나무창을 두 손으로 단단히 잡았습니다. 창이 뼈에 닿아 있어 뽑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지만 칠성은 온 힘을 다해 한 번에 창을 뽑아내야 호랑이가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 판단하고 심호흡을 크게 한 뒤 기압과 함께 힘껏 창을 잡아당겼습니다. 으라차차 하는 소리와 함께 창이 빠져나오자 호랑이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칠성을 공격하지는 않고 바들바들 떨며 그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상처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오르자 칠성은 지체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무명 저고리의 소매를 찢어 호랑이의 상처 부위를 단단히 동여매어 지혈을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호랑이는 거친 호흡을 점차 가라앉히며 칠성에게 몸을 맡겼고 칠성은 자신의 체온으로 호랑이의 온몸을 잠시나마 녹여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혈하고 나니 피가 멈추었고 칠성은 이제 이 거대한 짐승을 구덩이 밖으로 내보낼 방법을 고민해야 했는데 호랑이 역시 기운을 차렸는지 칠성의 어깨를 머리로 툭툭 치며 택넝쿨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호랑이의 뜻을 알아차리고 택넝쿨을 호랑이의 몸통에 묶은 뒤 자신이 먼저 밖으로 나가 위에서 끌어올리고 호랑이는 발톱으로 벽을 타며 힘을 합쳐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칠성이 먼저 밧줄을 타고 올라가 젖먹던 힘까지 다해 줄을 당기자 호랑이도 남은 힘을 짜내어 뒷다리로 흙벽을 박차며 조금씩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칠성의 입에서 단내가 나고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 나올 즈음
마침내 호랑이의 거대한 머리가 구덩이 밖으로 불쑥 솟아올랐고 호랑이는 앞발로 땅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구덩이를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칠성은 그대로 눈밭에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햇살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의 곁으로 다가와 털썩 주저앉아 칠성의 얼굴을 커다란 혀로 한 번 핥아주었는데 그 혀의 까칠한 감촉에 칠성은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곧 그것이 고맙다는 인사임을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칠성을 그윽하게 바라보더니 마치 절을 하듯 앞발을 모으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깊은 울음소리를 내었는데 그 소리는 산천을 울리던 포효가 아니라 부드럽고 묵직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칠성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조심해서 가십시오. 다시는 이런 곳에 빠지지 마시고요. 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쉬운 듯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절룩거리는 다리로 눈 덮인 숲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고 칠성은 호랑이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비록 택감은 많이 구하지 못했지만 산의 주인을 살려냈다는 뿌듯함에 칠성은 추위도 잊은 채 빈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칠성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벼웠는데 마치 산신령이 뒤에서 밀어주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몸이 날아갈 듯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를 무렵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마을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풍경이 칠성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꼬집어 본 볼이 얼얼하게 아파오자 비로소 현실임을 자각하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칠성은 할머니 댁에 들러 산에서 주워온 잔가지들을 내려놓으며 오늘은 이것으로라도 부를 때시고 내일 날이 밝으면 더 좋은 나무를 해오겠습니다. 라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며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온 칠성은 차가운 냉방에 누워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맞으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산속에서 마주친 호랑이의 그 깊고 슬픈 눈망울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 상처가 덧나지는 않았을까? 굶주린 배는 채웠을까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칠성은 오늘 자신이 한 일이 훗날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밖에서는 다시금 눈보라가 몰아치며 거친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칠성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따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그는 호랑이의 따뜻했던 체온을 기억하며 낡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겼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꿈속에서 눈부시게 하얀 털을 가진 호랑이가 자신을 등에 태우고 구름 위를 달리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의 세상은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평화로운 낙원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이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었을 때 밤새 내린 눈으로 마당은 더욱 높이 쌓여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공기가 상쾌하고 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기지개를 켜며 마당으로 나섰는데 살인문 앞에 무언가 묵직한 물체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눈을 의심하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갓 잡은 듯한 살이 통통하게 오른 멧돼지 한 마리였고 그 옆에는 마치 누군가 다녀간 듯한 커다란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발자국이 어제 산에서 만난 호랑이의 것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짐승이 먹다 남긴 것이 아니라
분명한 누군가의 선물임이 확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 힘겨운 겨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만 같은 귀한 고기를 보며 칠성은 이것을 혼자 먹어야 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과 나눠야 할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천성이 워낙 착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지라 그는 지체 없이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칠성의 집 마당에 찍힌 거대한 호랑이 발자국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며 눈 덮인 산골 마을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놓인 거대한 멧돼지를 발견한 칠성은 처음에는 그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살인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길을 헤치고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는 칠성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그의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실실 새어 나오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장님 어르신들 모두 나와보세요.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졌습니다. 칠성의 목청 좋은 고함 소리에 아침잠에서 덜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들은 칠성이 혹시 추위에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은 아닌가 하며 의아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칠성이 워낙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성실한 청년임을 알기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그의 뒤를 따라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칠성의 집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집채만한 멧돼지가 떡하니 마당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지르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것은 분명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신선한 고기였고 며칠을 굶주려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야말로 황금보다 더 귀한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당에 있었습니다. 산신령님이 우리 마을 굶지 말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마을의 장정들이 달려들어 멧돼지를 손질하기 시작했고 아낙네들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하니 적막하기만 했던 산골 마을에 오랜만에 활기가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칠성의 집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구수한 고기국 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었는데 그 냄새는 사람들의 꽁꽁 언마음까지 녹여줄 만큼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마을 잔치가 벌어진 듯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여들어 칠성이 나누어주는 고깃국을 받아들었고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여기저기서 아이고 살 것 같다. 칠성이 자네 덕분에 우리가 사내라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볼이 미어지라 오물거리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고 노인들은 칠성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몫은 챙기지도 않은 채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연신 국자를 휘저으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날 아침 칠성이 눈을 떴을 때 마당에는 털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노루 2마리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이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자신을 구해준 호랑이, 즉 상구님의 은혜 갚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밀려와 산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칠성은 주저없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노루 고기를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칠성을 산신령의 사랑을 받는 아이라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오두막은 매일 아침 어떤 선물이 놓여 있을지 기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발길로 문지방이 다를 지경이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팬들이 줄줄이 엮여 마루에 놓여 있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겨울산에서 구하기 힘든 귀한 약초들이 한아름 쌓여 있기도 하여 칠성의 집은 마치 산속의 보물창고가 된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 덕분에 그 혹독한 겨울 추위와 배고픔을 잊고 지낼 수 있었으며 칠성의 명성은 이웃 마을에까지 퍼져나가 복덩이 칠성이라는 소문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마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으니 그는 바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덕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덕배는 평소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굽실거리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는데 가난뱅이 칠성이 갑자기 사람들의 칭송을 받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덕배는 자신의 기와집 대청마루에 앉아 칠성의 오두막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저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를 고기로 사람들을 홀리고 있어 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칠성이 산신령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코웃음치며 믿지 않았고 오히려 칠성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댔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을 것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자신의 창고에 쌓인 쌀가마니와 고기들이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칠성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덕배는 신복처럼 부리는 하인들을 시켜 마을 곳곳에 칠성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라고 지시했는데 그 내용은 참으로 교묘하고 악랄한 것이었습니다. 산신령이 돕기는 무슨 칠성이가 밤마다 산적들과 내통해서 작물을 받아오는 거라더라. 혹은 저 고기들은 사실 병들어 죽은 짐승의 고기라 먹으면 나중에 큰 탈이 날 것이다. 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헛소문들이 덕배의 입에서 시작되어 마을 안악들의 귀로 다시 사랑방의 노인들에게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던 사람들도 덕배가 내가 읍내 장터에서 들었는데 라며 그럴듯하게 살을 붙여 이야기하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하여 배부를 때는 칠성을 찬양하던 입들이 덕배가 퍼뜨린 의심의 씨앗을 머금고는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칠성을 바라보는 눈빛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배는 지팡이를 짚고 위풍당당하게 칠성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마침 저녁을 준비하던 칠성은 덕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하던 일을 멈추고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거만한 표정으로 칠성의 부엌을 훑어보더니 솥뚜껑을 지팡이로 툭툭 치며 이복의 칠성이 자네 요즘 살림이 폈다지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구만 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칠성은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 산에서 짐승들이 들어와 마을 분들과 나누는 중입니다. 어르신도 한 그릇 드시지요. 라고 권했으나 덕배는 얼굴을 찌푸리며 출처도 모르는 고기를 함부로 먹었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라며 칠성의 호의를 무시했습니다. 덕배는 칠성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는데 솔직하게 말해라. 이 깊은 겨울 산속에서 전문 사냥꾼도 못 잡는 짐승들을 나무꾼인 내가 매일같이 잡아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혹시 내 뒷산 농장에 몰래 들어가 가축을 훔쳐온 것은 아니냐라며 칠성을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칠성은 억울함에 얼굴이 붉어지며 어르신,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밤사이에 누군가가 두고 간 것입니다. 라고 호소했지만
덕배는 콧방귀를 뀌며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두고 갔다 도깨비라도 다녀갔단 말이냐, 핑계를 대려거든. 좀 그럴듯하게 대거라. 덕배의 호통소리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덕배는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 큰 소리로 외쳤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 칠성이가 아무런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멧돼지와 노루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라고 선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덕배의 눈치를 보며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긴 해. 어떻게 매일 고기가 생기지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칠성은 자신을 믿어주던 이웃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칠성은 그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는 눈빛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지만 이미 의심의 안개가 피어오른 마을 사람들의 눈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칠성의 집 마당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마치 훔친 물건이라도 찾아내려는 듯 장독대를 열어보고 헛간의 집더미를 헤집어 놓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칠성은 모멸감을 느꼈지만 마을의 어른인 덕배에게 대들 수도 없어 그저 주먹을 꽉 쥐고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습니다. 칠성을 도와주던 옆집 할머니가 보다 못해 어르신, 너무하십니다. 칠성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란 건 온 동네가 다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렸지만 덕배는 자네는 고기 한 점 얻어먹었다고 도둑놈 편을 드는가 라며 면박을 주어 할머니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덕배는 한바탕 난리를 피운 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마을에 도둑놈을 둘 수 없다. 며칠 내로 진상을 밝히지 못하면 마을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라는 엄포를 놓고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덕배가 돌아간 뒤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칠성은 엉망이 된 헛간을 정리하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는데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웃던 사람들의 모습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 같아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칠성의 집을 떠났는데 예전처럼 잘 먹었네. 고맙네라는 인사 대신 눈을 피하며 서둘러 자리를 뜨는 모습이 칠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칠성은 텅 빈 마당에 홀로 서서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선의가 어쩌다 이런 오해를 불러왔는지 한탄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선물을 가져다주는 호랑이가 혹여 사람들에게 들켜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그것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산군님, 제발 오늘은 오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덫을 놓고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햇마루에 앉아 밤새도록 산 쪽을 지켜보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 밤은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고 바람 소리만이 칠성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칠성은 호랑이가 자신의 마음을 읽고 오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내일 아침 빈 마당을 보면 덕배가 또 무슨 트집을 잡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칠성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날이 밝으면 촌장님을 찾아가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덕배의 오해를 풀 방법을 찾아보리라 다짐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고 동이 터올 무렵 칠성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섰는데 밤새 내린 서리 위로 아무런 발자국도 없는 깨끗한 마당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아침 일찍부터 덕배가 건장한 하인들을 대동하고 다시 칠성의 집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덕배는 빈 마당을 보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보아라. 내가 어제 호통을 쳤더니 도둑질을 멈춘 게 아니냐. 내 말이 맞지라며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칠성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덕배는 칠성의 멱살을 잡으며 내 놈이 훔친 것이 아니라면 당장 그 산신령인지 호랑인지가 가져다 줬다는 증거를 대보라. 증거가 없다면 너는 우리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죄로 관가에 넘길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다시 모여들었고 이제는 칠성을 바라보는 눈빛에 의심을 넘어 비난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칠성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덕배의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은 도둑놈을 당장 내쫓아라. 우리 마을의 도둑은 필요 없다라며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따뜻했던 봄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한겨울보다 더 매서운 찬바람이 칠성의 가슴 속으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칠성은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마을 사람들과 웃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덕배의 계략에 빠져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할지. 운명의 시간은 점점 칠성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 넓은 마당은 아침 일찍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평소 같으면 잔치가 열리거나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며 웃음꽃이 피었을 장소였지만 오늘만은 숨 막히는 긴장감과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마치 죄인을 압송하듯 칠성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쳤고 칠성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흙투성이가 된 옷자락을 추슬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둘러싸고 원형으로 섰는데 그들의 눈빛은 며칠 전 고기를 받아 들고 고마워하던 그 선량한 눈빛이 아니라 마치 흉악한 범죄자를 바라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려 했으나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에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덕배는 마당 중앙에 있는 평상 위에 올라가 거드름을 피우며 목청을 높였는데 그는 칠성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겠다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놈이 바로 우리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롱한 사기꾼입니다. 산신령이 도왔다고 천만에 그건 다 자신의 도둑질을 감추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덕배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자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칠성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덕배는 이어 어제 내가 호통을 치고 감시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는 귀신같이 마당이 깨끗하지 않더냐. 이는 제 발저린 도둑이 꼬리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라며 칠성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했는데 어르신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 짐승들은 정말로 산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산의 주인이신 그분이 은혜를 갚으려 하신 것인데 어찌 제가 도둑질을 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산의 주인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덕배는 박장대소를 터뜨리며 하하 다들 들으셨소. 호랑이가 은혜를 갚아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으면 잡아먹었지. 고기를 물어다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놈이 우리를 아주 바보천치로 아는구나 라며 칠성의 말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짐승이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건 좀 칠성이가 너무 둘러대는 것 같네. 라는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마을의 가장 어른이자 존경받는 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인파를 헤치며 앞으로 나오셨는데 백발이 성성한 촌장님은 근엄한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보며 소란을 잠재우려 하셨습니다. 촌장님은 칠성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덕배야.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사람을 그리 몰아세우면 쓰나. 칠성이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우리가 그 성품을 잘 알지 않느냐. 십수년을 착하게 살아온 아이가 하루아침에 도둑이 될 리가 없다. 라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칠성은 촌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으며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는 어른이 계시다는 사실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덕배의 기세는 촌장님의 권위로도 꺾을 수 없을 만큼 맹렬했습니다. 덕배는 촌장님에게조차 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대들었는데 촌장님, 사람이 마음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어찌 다 아십니까? 가난이 죄라고. 며칠 굶다 보니 눈이 뒤집혀 남의 것을 탐했을지 누가 압니까? 만약 이놈을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우리 마을 곳간이 다 털리면 촌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덕배는 미리 매수해둔 마을의 건달 하나를 증인이라며 앞으로 끌고 나왔는데 그 건달은 쭈뼛거리며지 지난밤에 칠성이가 무언가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걸 본 것 같기도 합니다요. 라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증언 하나의 분위기는 급격히 칠성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고 사람들은 아니, 증인까지 나왔으면 끝난 거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라며 칠성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여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흥분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절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해주었던 호랑이를 데려와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랬다가는 사람들이 호랑이를 해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에 차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칠성은 은혜를 갚으려던 상구님이 오히려 나 때문에 위험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의 침묵을 긍정의 표시로 받아들인 덕배는 의기양양하게 보아라. 할 말이 없으니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게 아니냐 라며 칠성의 유죄를 확정 지으려 들었고 촌장님조차 더 이상 칠성을 변호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긴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덕배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며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자, 이제 결론은 났다. 도둑놈을 우리 마을에 둘 수는 없는 법. 칠성이 내 놈은 당장 짐을 싸서 내일 동이 트기 전까지 이 마을을 떠나라. 만약 내일 아침에도 내 놈이 보인다면 그때는 멍석마리를 당하고 쫓겨날 줄 알아라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서 그건 너무 심하다라고 말하는 이가 없었고 칠성은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님, 누님하며 따르던 이웃들이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모습은 칠성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관을 빠져나와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는데 평소에는 정겹게만 느껴지던 돌담길이 오늘따라 삭막하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칠성을 보고 도둑놈이다. 도둑놈하고 놀리며 돌멩이를 던졌고 칠성은 묵묵히 그 돌을 맞으며 고개를 숙이고 걸어야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칠성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는 통곡을 했는데 굶주린 이웃을 위해 베풀었던 선의가 어쩌다 이런 비수가 되어 돌아왔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 산 것입니까? 저는 그저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칠성의 울음소리는 낡은 벽을 타고 흘러나와 처마 밑에 고드름마저 슬프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칠성의 집 주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눈물을 닦고 일어나 갯마루에 앉아 멍하니 산 쪽을 바라보았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산봉우리 위로 떠올라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구님, 제발 오늘은 오지 마십시오. 덕배가 덫을 놓고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제 누명은 제가 어떻게든 감당할 테니 부디 당신은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호랑이의 안전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칠성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추위도 잊은 채 망부석처럼 앉아 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편 덕배는 칠성이 밤중에 도망치거나 혹시 모를 공범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 마을 청년들을 모아 몽둥이를 들고 칠성의 집 근처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덕배는 칠성의 집이 훤히 보이는 이웃집 담장 뒤에 숨어서 오늘 밤에 그 도둑놈의 꼬리를 확실히 잡아서 내쫓아내고 그 집터까지 내가 차지하리라 라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덕배가 나눠준 술과 고기를 먹으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집은 마치 폭풍전의 바다 위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위태로워 보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분위기가 마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넘어가자 사위는 더욱 고요해지고 들리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뿐이었습니다. 칠성은 햇마루 기둥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었다가 화들짝 놀라 깨기를 반복하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짐을 싸야 한다는 생각에 방안을 둘러보았지만 낡은 이불 한 채와 숟가락 몇 개, 그리고 부모님의 위패 말고는 챙길 것도 없는 가난한 살림살이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떠나자. 내 진심을 몰라주는 이곳에 더 있어 무엇하겠나. 상구님이 무사하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칠성은 마음을 정리하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자기에 옷까지 몇 벌을 넣으며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아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입구의 개들이 일제히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깨갱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꼬리를 감추고 조용해지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배와 함께 매복하고 있던 청년들은 갑작스러운 정적에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왜 갑자기 조용해진 거야? 한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덕배는 쉿 조용히 해라. 칠성이 놈의 공범이 온 게 분명하다. 다들 긴장 늦추지 말고 몽둥이 꽉 잡아라 라고 낮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이전과는 다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어디선가 형용할 수 없는 위압감이 밀려와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가 바뀌었는데 그것은 차가운 겨울 냄새가 아니라 비릿하면서도 강렬한 야생의 냄새였습니다. 칠성은 짐을 싸다 말고 그 냄새를 맡고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는데 그가 너무나도 잘 아는 며칠 전 구덩이 속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아, 안 되는데. 오지 말라고 빌었는데. 칠성은 허둥지둥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호랑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발각되기 전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는지 마을 어귀에서부터 무언가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덕배와 매복해 있던 사람들도 그 거대한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는데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집채만 한 덩치의 안광을 번뜩이며 걸어오는 그 존재는 그들이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산의 제왕,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 밟는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하고 났지만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사람들의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청년들은 들고 있던 몽둥이를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덕배 역시 사색이 되어 담장 뒤로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호랑이는 주위의 인간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칠성의 오두막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다가오는 호랑이를 바라보며 산군님, 어서 피하십시오. 여기는 위험합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의 집 살인문을 가볍게 넘어서 마당으로 들어섰고 그 위풍당당한 모습에 칠성은 저절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호랑이의 입에는 무언가 커다란 것이 물려 있었는데 달빛에 비친 그것은 흙이 잔뜩 묻은 식물의 뿌리들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와 경외감으로 얼어붙은 그 순간 호랑이는 칠성 앞에 멈춰서서 그 거대한 몸을 천천히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의 방문이 아니라 산신령이 인간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친히 강림한 것과 다름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달빛이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는 마당 한가운데 호랑이는 칠성 앞에 멈춰서서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바닥에 투둑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숨죽여 지켜보던 덕배와 마을 청년들은 그 거대한 짐승이 칠성을 덮치지 않고 오히려 얌전히 굴라는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공포에 질려 떨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호랑이가 내려놓은 것은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은색 광채를 뿜어내는 굵직한 산삼 뿌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만이들도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다는 100년은 좋기 묵은 동자삼이었는데 그 알싸하고 향긋한 흙냄새가 순식간에 마당 전체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칠성은 발밑에 놓인 귀한 보물을 보고 놀란 눈으로 호랑이를 올려다 보았는데 호랑이의 눈빛은 더 이상 맹수의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랜 친구를 바라보는 듯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호랑이는 칠성과 눈을 맞춘 뒤 천천히 앞발을 꿇고 뒷다리를 낮추어 넙죽절을 하는 신욕을 했는데 이는 산의 주인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이자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 웅장하고도 경이로운 광경의 담장 뒤에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조차 저절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게 될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산신령이 강림한 것과 다름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호랑이의 거친 콧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상구님, 이 미천한 사람을 위해 이리 귀한 것을 주시다니요.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어찌 내려오셨습니까? 칠성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렸고 호랑이는 그르렁거리는 소리로 대답하며 칠성의 손바닥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덕배와 청년들이 숨어있는 담장 쪽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아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천지를 뒤흔들 듯한 포효를 한 번 내질렀는데
크아앙 하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자 기와 지붕의 기와가 들썩거리고 나뭇가지의 눈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담장 뒤에 숨어있던 덕배는 그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벌벌 떨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내 은인에게 함부로 대하면 용서치 않겠다라고 경고하는 듯 덕배가 숨은 곳을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다시 칠성을 향해 부드러운 눈인사를 건네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호랑이가 마을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나는 듯 위풍당당했는데 아무도 감히 그 뒤를 쫓거나 소리를 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호랑이가 마을 어귀를 돌아 산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도 마당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오직 바람 소리와 칠성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호랑이가 완전히 떠났음을 확인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숨죽였던 숨을 몰아쉬며 은신처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모두의 시선은 칠성의 발밑에 놓인 산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촌장님이 가장 먼저 지팡이를 짚고 칠성에게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산삼을 집어들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천종 산삼이 아닌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전설 속의 영약이야. 촌장님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칠성과 산삼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칠성이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 호랑이가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 맞아. 누군가 소리치자 여기저기서 탄식과 후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우리가 사람을 의심했구나. 칠성이가 도둑이 아니라 산신령의 친구였어.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쫓아내려 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촌장님으로부터 산삼을 건네받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에는 그 어떤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치려던 덕배가 마을 청년들에게 붙잡혀 칠성 앞으로 끌려 나왔는데 그의 몰골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비단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으며 악취까지 풍기고 있어 곁에 있던 사람들이 코를 막고 물러설 정도였습니다. 덕배는 칠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며 잘못했네. 칠성이, 내가 잠시 귀신에 홀렸나 보네. 한 번만 용서해 주게. 라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덕배를 향해 저런 천하의 몹쓸 인간,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평소 덕배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의 분노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자 덕배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웅크려 들었습니다. 칠성은 덕배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를 탓하거나 벌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칠성은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어르신,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의 진심을 짓밟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부디 앞으로는 베풀며 사십시오. 라고 점잖게 타이르기만 했습니다. 칠성의 너그러운 태도에 덕배는 더욱 부끄러움을 느껴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대인배 같은 면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배는 그 길로 자신의 집으로 도망치듯 달려가 문을 걸어 잠갔고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며 알아누웠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후 덕배는 기가 꺾여 예전처럼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했고 오히려 칠성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소동이 마무리되자 촌장님은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칠성의 손을 잡고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칠성아, 우리가 늙고 어리석어 너의 참된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큰 상처를 주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우리를 용서해 다오. 촌장님의 사과에 칠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닙니다. 촌장님, 오해가 풀렸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처럼 이웃들과 웃으며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칠성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고 몇몇 아낙네들은 칠성을 끌어안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칠성의 오두막은 비난과 멸시의 장소가 아니라 화해와 용서 그리고 뜨거운 정이 넘치는 사랑방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칠성은 호랑이가 주고 간 산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욕심 없이 마을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산삼의 절반은 마을에서 가장 편찮으신 독거노인들에게 다려드리고 나머지 절반은 읍내 장터에 내다 팔아 그 돈으로 마을의 낡은 다리를 고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과 옷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에게 그 귀한 것을 혼자 먹지 않고 어찌 다 나누느냐라고 물었지만 칠성은 상구님이 주신 것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에 복을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칠성의 마음에 감복한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칠성의 낡은 초가집을 헐고 튼튼하고 번듯한 새 집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봄이 오고 언 땅이 녹자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칠성의 집터로 모여들어 흙을 나르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영차 사람들의 힘찬 구호 소리와 함께 칠성의 새 집이 올라갔고 덕배마저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일꾼들에게 새참과 술을 내오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새로 지어진 집에 널찍한 대청마루에 앉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산등성이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만발하여 붉고 노란 꽃 대궐을 이루었고 칠성의 집 마당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쏟아져 내렸습니다. 칠성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나무꾼이 아니었으며 마을의 자랑이자 든든한 기둥으로 모두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은 잠결에 창밖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바람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햇마루로 나갔는데 멀리 산중턱 바위 위에 호랑이의 실루엣이 달빛을 등지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이 손을 흔들자 호랑이도 칠성을 알아본 듯 긴 꼬리를 한번 크게 휘젓고는 유유히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칠성은 그것이 호랑이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임을 직감하고 가슴 한편이 아릿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군님, 부디 건강하시고 그곳에서도 왕으로 군림하십시오. 제 평생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칠성은 호랑이가 사라진 곳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고 밤바람은 칠성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은 마음씨 고운 색시를 얻어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며 마을의 촌장이 되어 오랫동안 마을을 덕으로 다스렸습니다. 칠성이 다스리는 동안 마을에는 큰 가뭄이나 홍수도 없었고 산짐승들이 내려와 농작물을 해치는 일도 사라져 사람들은 칠성이 산신령의 보살핌을 받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칠성은 나이가 들어서도 겨울이 되면 산 입구에 멧돼지나 고기를 조금씩 놓아두곤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칠성이 옛 친구인 호랑이에게 보내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눈 내리는 밤이면 할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옛날에 마음 착한 나무꾼이
호랑이 발에 박힌 가시를 빼주었단다. 로 시작하는 칠성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잠을 재우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고 마을 어귀에는 칠성과 호랑이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작은 돌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눈이 펑펑 내리는 밤이면 어디선가 어흥하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무서워하기는커녕 산군님이 마을의 평안을 살피러 온 것이라 여기며 이불을 포근히 덮고 단잠에 빠진다고 합니다. 칠성의 착한 마음이 삭막했던 산골 마을을 따뜻하게 녹였듯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은 있고 눈 내리는 산속 오두막의 고요함 속에서 칠성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편안히 눈을 감아보세요. 밤하늘의 별들이 칠성의 마당에 내린 산삼처럼 반짝이고 차가운 겨울바람도 이제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리는 밤입니다. 호랑이 등에 업혀 구름 위를 달리는 꿈을 꾸시길. 혹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소한 군고구마를 먹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꾼은 이제 물러가니 모두들 걱정 근심 내려놓으시고 깊고 편안한 잠 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